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완성편 자기소개서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완성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작성하시기 쉽지 않죠. 기억하세요. 모든 자기소개서 사실은 내 얘기로 시작해서 내 얘기로 끝나면 너무 좋지만 그게 힘든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학과별로 많은 얘기들을 드리고, 물론 이제 제가 학과별 자소서를 모두 다 강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실제 학과별 강의도 들으시고, 저의 학목별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도 들으면서 우리 과에 맞는 맞춤형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자소서 반드시 완성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자소서를 이미 완성하셨다면 자기가 작성한 완성본 자소서 좀 갖고 오셔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이 빠지진 않았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뭐였냐?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 지원 분야에서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작성해서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기업을 설득하게 하게끔 만드는 자료가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해서 쓰는 거는 너무 당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직무 관련해서 쓰는데 글쓰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은 첫 번째가 뭐였냐? 자기소개서는 네모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 네모를 통해서가 뭐였냐? 바로 거버닝을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거버닝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거버닝 어떻게 하는 거였죠? 네. 자, 제가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서 대표 요양병원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데, 첫째, 저는 어떻게 했습니다. 둘째, 저는 어떻게 했습니다. 셋째, 저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길어질 수 있는 표현들을 거버닝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깔끔하고 가독성 높은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 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닝으로 작성했던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학과 동아리 화장을 맡으면서 동아리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단체 문자를 학과 학생들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둘째, 학과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교양과 전공 과목 수업 시작 전에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행사 날짜를 다시 공지했습니다. 셋째, 학과 건물에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고 공지했습니다. 이것도 경험이 자칫하면 굉장히 길어지는 줄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줄글들을 최소화했다는 부분에서 거버닝 작성을 통해서 가독성을 높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 쓸 때 다른 것들 다 지켜보셔야 됩니다만 우선 첫 번째, 거버닝 쓰는 것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무엇을 사용해서 전문성 나오네요. 전문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 수업 잘 들으시고 우리 학과별 수업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나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 전문성이라는 게 전공에서 배운 단어들일 수도 있고 직무 역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도 정확하게 단어를 써서 표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전문성 있게 사용할 때는 내가 직무를 충분히 이해해서 직무 역량들이 단어로 나와도 되게 좋다. 그래서 그런 직무 역량들을 자기소개서 항목에다가 집어넣어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실습을 하거나 전공을 배우면서 나왔던 단어들도 전공 과목을 정확한 단어로 쓰신다든지 전공의 실습이나 전공을 배울 때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도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 드렸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실습 현장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전혀 달랐습니다. 식수파악 겸 환자관리용 프로그램 조작법을 익혔고 이렇게 정확하게 조작법 나오죠. 환자가 지니는 질환에 따른 식단의 변화,
직원용 식단 짜기, 배선카의 식단에 맞게 식판을 채워가는 모습,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본인이 실습하고 배운 것들을 나타내죠. 뭐 직원 배식에서 위생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심히 신경 써야 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키웠어요? 책임감을 키웠고요. 식단 분석력을 키웠고요. 성실함을 키웠습니다라는 직무 역량까지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도출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 쓰실 땐 그 어떤 표현보다 추상적인 걸 지향하고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구체적 단어를 사용한 전문성 있는 사례들입니다. 핸드크림을 개발해 나가면서 첨가되는 원료의 구조식, 특징, 원료 함량에 따른 물성 변화, 그 외에도 핸드크림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맡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가 직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원들과 브랜드명을 고민하던 중 꽃 추출물 핸드크림이라는 것에 잘 어울려서 개화, 찬란했던 시절이라고 비유하는 뭐 이런 플로센트라는 뭐 의견을 제시해서 브랜드명도 등록, 자기가 명확한 직무 전문성을 가졌다는 걸 얘기해줬죠. 그리고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품의 EGF 성분을 정량 분석한 논문을 써서 학회에 등록해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내가 이때 소통하는 것들을 키웠다. 협력과 소통이라는 직무 역량의 키워드까지도 자소서에 정확하게 반영했죠.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자칫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모든 각종 것들을 했어요 라고 추상적으로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단어화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이 그 일에 관련된 경험과 경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설명했던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한두 개의 단어라도 정확하게 한번 써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체크포인트, 그 세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모모를 작성해서 시기, 장소, 역할, 과제 등을 잘 제시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어떤 항목을 쓰시던 항목별로 경험이 안 들어가는 자기소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작성하는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데, 경험이 자칫 장황하게 작성되면, 경험이 자칫 너무 늘어지게 작성되고 나열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대로 전달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경험은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네, 한 개의 항목에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쓰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경험의 중심 내용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배우고 느낀 점이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경험의 연결고리들을 갖고 작성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빨간 색깔 한 개의 경험을 한 줄로 맨 위에 두 갈씩으로 씁니다. 어떻게? 대학교 2학년 한식 실습 교과목에서 당귀를 올린 닭칼국수를 개발해서 좋은 평가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당귀를 올린 닭칼국수 작성한 경험을 하나를 딱 써주게 되는 거죠. 맞죠? 그걸 통해서 같은 학기에 진행된 외식 창업론 수업을 통해 창업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전의 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장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대 직장인들이 식사와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닭칼국수로 결정하고 창업 과정의 발표를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준비된 재료로 조리를 한 후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닭의 차가운 성질과 당귀잎의 따뜻한 성질이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은은한 약재의 향이 더해져서 고급스럽다는 평까지 얻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 썼어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메뉴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고객 분석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메뉴를 개발하는 조리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회사의 연결 포인트까지 색깔별로 제가 얘기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작성하시는 포맷은 지금 보시는 것까지 아래 4개의 흐름을 맞춰서 작성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글을 읽더라도 잘 작성하신 글입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소서 작성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버닝이나 구체적 단어 쓰는 거나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우리가 사실 시스템에 올리는 항목이 4개 항목이었죠? 성장, 성격, 학창, 지원 동기, 입사 후 보부요. 자, 이거에서 여러분 잘 작성하셨습니까? 작성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따르지 않고 잘못 쓰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쓰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는 사례들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어떻게 쓰라고 가이드라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사 얘기를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지금 자소서 썼는데 어머나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안 되는 방향으로 썼네 라고 하신 분들은 고쳐서 제가 예스 사례도 보여드리고 노 사례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예스 사례 쪽으로 한 번 더 변경하셔서 작성하시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과정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종 점검해 볼게요. 성장 과정 뭐 쓰는 거였죠? 네, 여러분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원칙들 쓰는 거 또는 내가 이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썼던 사례들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에 비해서 안면 홍조가 심했습니다. 안면 홍조가 창피했던 저는 홍조를 가리기 위해서 베이스 화장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화장품을 시작으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화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점을 커버하면서는 자신감도 갖게 됐어요. 이러한 경험은 저와 같은 피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장품 과학과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이 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학교에서 배운 화장품 제조 실습을 통해서 전공 용어도 배웠네요. 화장품의 원료와 원료의 역할도 배웠네요. 구체적 단어도 써주면서 지식을 깊이 있게 알아갔고요. 전공 과정을 습득하면서 관심이 더 깊어져서 내가 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도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성장 과정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는 성장 과정은 노예요, 여러분. 자, 왜 노냐? 자기소개서가 아닌 부모님 소개서를 썼네요. 이렇게 쓰신 분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성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부모님께서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릴 때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쉬고 싶을 때도 왜 일을 나가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성실할 수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성실하게 회사 다니셨대요. 내 소개가 아니라 부모님 소개죠?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또 볼까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과정 왜 쓴다고 그랬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직업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거 분명히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생활력이 강한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20개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절약과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었지만 배운 점도 많았고 실수를 했는데도 어떻게 됐고 목적이 없는 성장 과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면 너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학창시절, 죄송합니다. 성격의 장단점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확실한 내 장점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내 장점이 업무적으로도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단점, 확실하게 뭐가 단점이다. 다만 이런 것들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다 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뛰어나요. 장점 하나가 나왔네요. 학교에서 클렌징 폼 제조 실습 중에 제조를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조원들과 따로 남아서 실험을 다시 하고 실패를 반복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엑설런트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이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거죠. 강점을 형성하게 된 계기 쓰셔도 되게 좋다고 했어요. 반면에 욕심이 좀 많은 게 단점이에요. 제가 맡은 일 이외에도 다른 일을 찾아서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쏟아지니까 몸에 무리가 갈 때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조절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하려고 해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나왔죠. 이게 가장 좋은 성격의 장단점 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유치원 교사의 직무 역량이 보이지 않아요. 자, 공감을 잘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경청도 잘해요.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눈치를 약간 보다 보니까 소극적이었던 덕분에 얘기를 잘 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경청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유치원 교사가 되면 경청을 잘하는 걸로 이런 유치원 교사가 됐을 때 학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든지 선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든지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소극적이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고 만다는 거죠.
안 된다. 불필요한 사례 기술로 부정적인, 오히려 내가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경청이 늘었어요. 경청을 이렇게 노력해서 갖췄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원래 소극적이어서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을 잘못 쓰신 사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쓰셔도 안 좋아요. 구체적인 경험과 직무 관련 역량의 제시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사교성과 도전 정신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해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국적이나 성별이나 나이 가리지 않고 먼저 인사를 정해서 믿음을 가는 화술을 갖췄어요. 휴대전화에 한국인 친구들보다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해외의 생생한 새로운 식품에 관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게 된 이유, 해외 생활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과정, 이런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냥 해외 친구가 많대요. 믿을 수 없죠. 그 구체적 경험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단점 볼게요. 단점은 휴대전화에 한국인 친구들보다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들에게 과장되거나 미디어 매체 성격이 들어가지 않는 해외 생생한 식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고, 제가 알게 된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겠습니다. 실제로 단점은 거의 없는 거죠. 성격의 장단점 쓰라고 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단점도 기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장점도 쓰시고 단점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학창시절 항목이에요. 학창시절은 너무 잘 기억하실걸요?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었어요. 우리가 대학 생활에서 뭔가를 했던 것들은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학창시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키예요. 그러면 학창시절에서는 내가 업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창생활의 경험 뭘 했다라는 거 명확히 드러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사실은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하고 별로 구분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차이점을 좀 부각시키십시오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4주간 노인복지관 현장 실습을 통해서 대상자의 이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특히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면서 보람도 느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업무를 쭉 하면서 건강증진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스포츠 밴드 프로그램도 내가 실제 한번 기획해 봤어요. 주어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품 구입을 통해서 후원자를 모집해야 되고 신청자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럴 때 홍보에도 내가 직접 참여해 봤어요. 강사 초빙도 해봤어요.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 분명히 실습 경험들 갖고 계실 건데 학창시절에서 그런 실습 경험 안 쓰면 실습 경험은 다른 데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습 경험은 학창시절에 좀 써주셔야 됩니다. 몇 차례 강조했는데 아주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자기가 실습 경험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입사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뭘 적는지 여전히 잘 모르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저는 소극적이고 눈치를 보는 성격인 것 때문에 사람들과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사소한 결정조차도 못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나 결정장애예요. 나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런 걸 굳이 왜 보여줘요? 보여줄 필요 없는 거죠.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저를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고 착한 아이 증후군 소재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참 우울하잖아요. 내용 읽기만 해도, 그죠? 독서를 하기 위해서 간 도서관에서 착한 아이 증후군의 책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적절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위에가 너무 우울하고요. 학창시절 그런 거 쓰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전문성 보여줘야 된다니까. 실습 경험 쓰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노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은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해요. 왕따라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따돌림 또는 소외 등으로 표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매번 말하는 구어체로 내용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또래 도우미를 하면서 힘든 친구들을 돕고 그 친구들이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의 마음을 많이 들어주었고 왕따가 아니라 이런 소외당하는 친구들의 아픔도 공감해 줬습니다. 또한 이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뭐하고, 중학교 때 뭐하고, 대학교 때 뭐하고 쭉 쓰셨는데, 그래서요, 학창시절에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의 전문성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죠. 그냥 뭐 나열하는 그러니까 연대기식 표현 방법을 학창시절에 쓰시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에서 최종 마무리하면서 제가 뭘 강조하고 싶었냐, 그렇게 수없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와 관련된 사례들을 쓰신 분들은 다시 예스의 사례 쪽으로 바꾸시는 거 최종 점검 포인트로 보여드리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는 내가 이 회사를 왜 지원하는지, 내가 이 업무에 왜 선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최소한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예스 사례는 어떻게 쓰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치매와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기관으로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치매 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하고 요양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입원 환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의 의료 수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충북의 요양병원 중에서 1등급을 획득한 몇 안 되는 요양시설 중에 하나다. 내가 그래도 이 회사를 오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준비했습니다.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죠? 특히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의 실력, 쾌적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행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맛과 영양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식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런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서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신 회사가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나도 이렇게 역할하겠습니다라고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세요? 지원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던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급성장하나요? 세계적으로 빠르게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화장품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화장품과학과를 전공하면서 배웠던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제조 실습을 통해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기여하겠습니다. 아주 두루뭉실 얘기하죠. 그 회사의 특징도 없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거 한마디도 없고 그냥 어느 회사를 지원하든지 다 쓸 수 있는 지원 동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분야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인, 아동 분야에서 장애인 분야보다도 장애인 분야는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참 힘들지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지원해요, 여러분? 아니죠.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한다라고 써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 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항목입니다. 입사 후 포부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실천할 것인지 작성하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다음과 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식단은 기본으로 맛도 있는 식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병원식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을 아끼는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결해서 쓰죠. 그런데 어떻게 쓰면 안 됩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았고 나 자신의 보기에도 타인들이 보기에도 그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 일이고 자신감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고객들에게 계절을 알려주고 마트의 첫인상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한 번 더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식품 후방이 아닌 식품 매장에서 큰 활력이 되고 이렇게 하는 뭡니까? 업무적으로 회사 생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아주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활기 넘치는 매장으로 신선 제품, 신이미지와 친절한 매장 분위기를 만들겠다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겠다도 없는 거죠. 이런 입사 후 포부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도, 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도 거버닝 써서 얘기해 주시는 게 여러분 훨씬 좋아요.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는 첫째 어떻게 하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겠습니다의 형태로 여러분이 입사 후에 노력하고 계획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량은 항목별로 맞춰서 썼는지, 직무 역량의 키워드들이 그래도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지, 특히나 성장,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생활의 내가 삶의 원칙들, 성격의 장점에서 명확한 장점들이 직무와 연결이 되는지, 단점은 보완의 계획이 있는지,
학창 시절은 자신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지원 동기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회사에 조사를 했는지, 입사 후 포부는 거버닝을 통해서 구체적 계획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작성되었는지를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하신다면 이제 모든 자기소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